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선거철이다 보니까 그죠? 여러분들 뭐 거리에 곳곳에 이 선거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선거 때가 되면은 뭐 미국 선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트럼프가 대선에 나왔을 때 많은 그죠? 베팅하는 그 뭡니까? 베팅가들이 베팅을 많이 했죠. 그죠? 뭐 트럼프에 베팅하고 어디에 베팅하고 이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어디에 좀 많이 그죠? 베팅을 해놨다고 하죠. 사실 이 베팅이라는 거는 이제 그 확실하지 않은 그죠? 그런 어떤 결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돈을 걸어 가지고 그죠? 하는 행위를 우리가 베팅이라고 하는데 이 베팅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켄터키 주에서 태어난 물론 이렇게 다 이렇게 지금 뭐 수천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가 다 이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은 과거 그저 태어났을 때부터 불우한 그죠 이 빌리 이 월터스 같은 경우도 뭐 부모님이 그저 아버지가 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뭐 그저 도망가고 뭐 이래가지고 할머니 밑에서 크면서 할머니도 뭐 생계를 유지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죠 삼촌이 하는 운영하는 당구장 거기에서 뭐를 배웠냐면 배팅을 배우는 거예요. 그의 나이 9살에 배팅을 시작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당구를 하면서도 왜 게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돈을 걸면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약간 페이크 쓰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배우면서 그래서 사실 이 그 베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빌리 같은 경우도 200번의 파산을 맞았거든요. 도박을 해서.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스포츠에 베팅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한두 번 이렇게 돈을 딸 수는 있지만은 36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스포츠계에서 스포츠계의 베팅, 그죠? 마이클 조단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이 베팅에 있어서는 선수인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실 뭐 이런 빌리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손정희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인에게 베팅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마인이 뭐가 볼 게 있었냐 이거죠. 아무것도 볼 게 없지만 이제 그 알리바바에 자기가 이제 49%를 하겠다 하니까 마인이 아니다. 그 정도는 못 준다. 30%만 해라. 이래서 30%를 해가지고 225억 달러를 베팅했는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상장하면서 나스닥 상장하면서 700억이 됐거든요. 단숨에 3배를 불렸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그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이 나오고 아이패드가 나올 때 그는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죽음과 직면한 췌장암을 앓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수술도 전부 다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나는 그 병이 다 나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베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베팅을 할 때는 손정희도 그렇고 그저 다 그저 빌리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스티브 잡스도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베팅을 하겠습니까? 많이 분석하고 연구하고 거기에다가 또 최고의 정보를 캐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된 상태에서 베팅을 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다 성공했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10번 잘못하다가도 한 번 잘하면 인생 역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베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베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적대고 이렇게 막 그저 몰빵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한번 쓰러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모든 이런 방송이나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어떤 베팅과도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배워가시면서 베팅 능력을 키우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포텐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주식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다 이렇게 그동안 그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례들 뭐 책들 한 권 읽어 보실 텐데 그 미국의 투자자 피터 린치가 딱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딱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는데 너가 주식을 하려면은 첫째 집이 있느냐. 너무 뚱딴지 같은 소리죠, 그죠? 집이 없기 때문에 재테크를 해가지고 집을 살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걸 물었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안정감, 그죠? 좀 안정된 상태에서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자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자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여유 자금이라는 거는 그 자금 뒤에 꼬리표가 붙으면 안 돼요. 이 돈은 내가 이제 우리 뭐 자녀들 뭡니까?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조금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조금 뿌려서 하겠다. 아니면 이거 뭐 전세 자금을 내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꼬리표가 붙으면은 여러분들께서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절대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종목들은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뭐냐면 자질인데 이 자질이라는 거는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 그죠?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잘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어떤 성향이냐 이거죠. 주가는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가가 이렇게 패닉 상태가 되거나 빠졌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배짱이 있느냐, 그죠? 내 간 사이즈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그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시 리버모어가 얘기하고 워렌 버핏이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 피터 린치가 얘기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제가 드리는 종목이 다 그렇게 해당 사항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지금 우리 시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대권 주자에 나와 있는 지금 대선 후보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다음에 주식을 한다면 우량주를 안 하고 개별주를 하겠다. 그만큼 개별주라는 것이 메리트가 있지만 어떠냐면은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 뭡니까? 원일 TNI가 금요일 상한가를 빡 쳤습니다. 제가 지난주 관심 있게 보라고 했던 종목. 그렇지만 그 상한가를 치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을 주면서 작작작 밀었다가 상한가를 빡 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배짱과 볼 수 있는 기다림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배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움직였던 종목들 역시도 제가 오늘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또 관심창에 올려놨고, 그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그냥 한 번에 죽는 종목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죠? 계속 이렇게 사이클을 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난주에 움직였던 종목들은 지난주에는 뭐니 해도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로봇 종목의 대장이 누구였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걔가 이제 삼성에 그죠 뭐 제3자 유증을 뭐 배정을 받으면서 뭐 그죠 600억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그저 3만 원짜리를 저기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는 이 로봇주 중에서 뭐가 대장이었냐면은 로보티즈가 대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 로보티즈가 지금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느냐면은 뭐 전체적인 어떤 로봇들 그러면 그동안에 뭐 클로봇이나 하이젠이나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잘 움직였고 이렌시스나 로보로보 이런 개별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지만 이 로보티즈가 그죠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 한동안 그 앞에는 또 레인보우 되고 유일 로보틱스가 또 반짝 SK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했지만 지금은 뭐다 패션대로 로보티즈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준을 좀 보시고 활용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종목 중에서는 나우 로보틱스가 조금 수급이 좋지만 이 신규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신중하게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준을 5일선 잡아주고 또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해야지 무턱대고 그냥 확 따라가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우 로보틱스하고 좀 차이점이 뭐냐면 얘도 신고가 쓰고 이렇게 막 더 많이 날아가는데 얘는 왜 괜찮고 신규 종목은 왜 그걸 해야 되느냐? 신규 종목은 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로보티즈는 어때요? 과거가 있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걸어왔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신규 종목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이 차트라는 거는 후행성이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전의 모습이 지금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신규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좀 신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에너지 그죠?
지금 이 정책들이 보면은 가장 두 가지가 뭐냐면 AI와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광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원전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계속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돼 있는 뭐 수소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흐름이 좋은 그런 모습이 갖춰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물론 뭐 SDN도 흐름을 갖추기는 했지만은 좀 저가 종목이니까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에너지 부분은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가장 핵심 키포인트라는 거죠. 여러분 당장 에너지 없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뭐 TV를 볼 수 있습니까? 뭐 핸드폰을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방송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키포인트다. AI도 결국 왜 전력이나 이런 부분과 키포인트를 맞추느냐면은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이제 뭡니까 그 딥시크를 물리친 그런 어떤 칩을 전부 다 엔비디아가 공급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는 좀 도드라지게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좀 움직여주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었는데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떠냐면은 박스권이라고 20만 원가 이 박스권이기 때문에 뭐 이는 물론 지금 우리의 어떤 우량주들이 이렇게 추세를 싹 타고 갈 만한 그런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은 조금 어렵지만 여튼 좀 반도체들이 밀려있던 종목들이 고개를 조금씩 들어줬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뭐 고영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종목들, 뭐 한미 반도체가 조금 약간 무거워졌죠, 그죠? 과거에는 좀 가볍게 움직였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여튼 이 반도체 종목들도 좀 잘 움직였다. 그래서 그 중에서 토모 큐브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액침 냉각, 삼성 공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 넥스 트레이딩에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은 기술적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도 기술적 흐름도 조금 살펴보시고 그렇게 좀 트레이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건 관련 종목들인데 이 재건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죠? 그게 푸틴이 참석하느냐, 또 트럼프가 어떻게 제재를 가하느냐. 어제 이제 그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일단 포로만 그저 1,000명 정도 교환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전쟁이라는 거는 4년 동안 오랜 시간을 지금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단숨에 그죠? 다 입맛대로 되지는 않는다고요. 왜? 요구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러시아는 너가 뺏은 땅, 그죠? 이거는 원래 우리 러시아 지역이었어. 러시아의 우호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니까 우리가 이제 했기 때문에 못 돌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뭐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뭡니까? 나도 나토에 가입하게 해달라. 나토에는 절대 안 된다. 군사적인 거니까. 네가 EU에 가입하는 거 경제적인 부분은 내가 용납할 수 있지만 뭐 이건 안 된다. 이게 계속 이게 실무진들이 그 타입이 잘 안 되겠죠, 그죠? 안 되지만 거기에서 타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이라는 그죠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어떤 전략을 세워서 그죠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압박하고 그죠 우크라이나에게 압박을 했을 때 안 됐을 때는 또 푸틴을 어떻게 그죠 압박하고 이렇게 했을 때 좀 조율이 되면서 저는 이거는 풀리지 않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 포로를 교환했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당장 가가지고 그 뭐 또 땅 다 줘버리고, 그죠? 뭐 강물 협정 해가지고 미국한테 또 다 줘버리고, 뭐 다 줘버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입지도 있잖아, 그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조율이라는 거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재건주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주는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느냐면은 그는 어떤 잔잔한 그런 잔파도에 뭐 그게 그래 됐다고 해서 뭐 하락을 푹 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요. 그럼 하락할 때 그때는 뭐예요? 절호의 매수 찬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했다가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흐름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재료. 말만 나오면 뻥 날아가고 말만 나오면 뻥 날아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재건 관련한 종목들은 제가 얼마 전에는 대선주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시면 안 됩니다. 홀짝 게임은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선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종목들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일정 사람은 하한가 거의 두 방이죠. 뭐 안 되는 종목들 뭐 오세훈 관련한 종목들도 뭐 하한가 거의 두 방이죠. 이렇게 막 나오지만은 이 종목은 홀짝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51%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보유하고 계시다가 그럼 예를 들어서 그날 붙는 날 만약에 산다. 그건 안 돼요. 항상 보유하고 있다가 빵 뜨면은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그런 패턴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뭐 SY 스틸텍이라든지 대동기어라든지 대동이라든지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너무 많습니다. SG라든지 이런 재건주들 만약 이게 딱 종전이 됐을 때는 또 지대 관련해서 그죠? 그런 어떤 종목들도 막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원전 관련한 종목 중에서는 딱 두 종목이 되게 잘 움직였어요. 하나는 실적, BHI, 그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두 종목이 상당히 이제 수급을 형성을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정말 호가창에 막 10만 주씩 이렇게 그죠? 매도 호가창이 막 그렇게 돼 있고 매수창에도 막 이렇게 몇만 주씩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의 트레이딩하는 방법은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날도 얼마든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씩 배워두시면 투자 금액이 좋으신 분들은 그날 수급이 굉장히 좋을 때 그죠? 매매하는 그런 어떤 스킬도 좀 배우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오늘 또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알래스카 그죠? 이게 이제 지금 이 알래스카 관련한 종목들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은 6월 3일 날 이제 알래스카 거기에 이제 참석하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뒤에서 종목에서 말씀드리지만 이와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코너에서 좀 더 여러분들하고 또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이 코너는 이제 제 유튜브, 그죠? 여기 유튜브, 그리고 밴드, 그죠? 오늘 제가 밴드에 뭐 올려놨죠? 아침에 오면서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다. 중요한 날이죠. 오늘 2025년 5월 17일, 오늘 음력으로 4월 20일입니다. 엄청 중요한 날입니다. 무슨 날이냐면은 제가 태어난 날이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감사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람이 좋은 운기가 들어왔을 때 그 기준점이 어디가 되느냐면은 생일을 기준점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좋은 운기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이 뭐가 되느냐? 중요한 날이죠. 제가 이제 이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밴드에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방송을 들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제 밴드에서 제가 뭐 올려드리는 종목들, 뭐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면 제가 올려드린 종목 중에서 그날 뭐 상한가가 나오거나 그런 종목들도 허다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해서 밴드에 오셔가지고 아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수급 종목은 이렇게 하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베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베팅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무기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거는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무기를 만들어야 되느냐면은 그 무기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요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수익은 자금에 비례한다. 맞다, 맞지 않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자 금액이 많다고 수익이 많이 나고 그 투자 금액이 작다고 수익이 안 나고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맞지 않다라는 거죠. 단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실력에서 베팅을 똑같이 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이 버는 거는 맞지만 실력이라는 게 어때요? 다 다르잖아요. 그게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 비중 베팅은 실력이다, 실력이 아니다라고 두 가지의 어떤 제가 문제점을 낸다면은 비중 베팅은 반드시 실력이라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베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베팅을 하기 위해서는 뭘 배워야 되느냐? 초보자분들이 맨날 배우는 게 뭡니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뭐 5일선, 이평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가장 기초적인 학습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걸 내가 골든 크로스를 안다고 대박을 터진다. 그거는 진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은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여러분들 그 기술적 흐름 있잖아. 그죠? 그것만 배워서 돈을 벌 것 같으면은 아니 세상에 그 뭐 주식시장에 돈을 못 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곡소리가 나겠느냐 이거죠. 이 시장에서는 그런 어떤 기술적 흐름보다는 뭐를 우선시하느냐면은 재료를 우선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라는 건 뭐냐면 죽었던 차트도 말 한마디에 상한가를 뻥뻥 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최근에 상지건설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주가가 저 위에서 쫙 차트 한번 보라고. 딱 스타트하는 날 3,000원을 만들었어요. 첫 상한가에. 3,000원을 만들고 난 이후에 뭐였습니까? 점으로 11방을 갔습니다. 상한가 11방을 갔거든요. 3,000원짜리를 5만 원짜리 만드는데 단 11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 걔의 재료가 뭐였어요? 별거 아닙니다. 지금 대선 캠프에 그죠? 그 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에 와 있다라는 그 하나의 재료.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그 기업이 실적에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뭐냐면 왜 단시간에 템버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느냐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늘 숙지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재료, 기술적 흐름, 뭐 이런 걸 모든 걸 우선하는 게 뭐다? 재료다. 그 재료가 형성되면은 당연히 수급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급이 먼저냐, 재료가 먼저냐, 뭐 이거는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거랑 똑같아요. 수급이 있으면 재료가 따라오게 되고 재료가 있으면 당연히 뭡니까? 수급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오늘 요거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나는 이거에 어디에 1번이냐 2번이냐 나는 여기에 1번이냐 2번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요즘 이 신고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고가가 나올 때 잘 보세요. 그냥 신고가를 만들지 않습니다. 보면은 얘가 실적이 갑자기 좋아졌다든가 그러면 실적 좋은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신세계 INC도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걔는 안 가요. 근데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뭐예요? 실적이 좋다고 막 날아가요. 신고가를 치면서. BHI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냐면 바로 수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급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수급이 주체가 누구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수급의 주체가 누구냐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거래대금, 거래량, 그죠? 그리고 호가창에서 움직이는 현란한 핸들링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예를 들어서 한 호가에 10만 주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는 막 5만 주, 6만 주 이렇게 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호가창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게 뭐냐면 이런 호가창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사는 것만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어떤 분은 보니까 하루에 거래량이 3만 주밖에 안 되는 종목을
5만 주씩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봤거든요. 지금이 아니고 작년 제가 8월 우리가 13일 이후부터 이게 단방향의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양방향으로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상담도 할 수 있고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제가 그 계좌를 봤을 때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팔 거냐 이거죠. 사는 거는 마음대로 그냥 뭐 물량 나오면 사고 있지만은 내가 당장 무슨 어떤 외부적인 악재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 물량을 던지려면은 받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하한가에 던져도 다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가창을 볼 수 있는 거래량이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그 경우는 지금 한 2, 3일 동안 호가창이 돼 꽝꽝꽝 이렇게 재여 있잖아. 그죠? 이럴 때 매수 주체가 강할 때는 여러분들께 돈 많으신 분들은 거기 10,000주씩 막 이렇게 때려가지고 거기 좀 뭐 주당 그죠? 300~400원, 500원 막 이렇게만 먹어도 500만 원 이렇게 막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자꾸 학습을 통해서 아무 종목이나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프로그램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매수세가 그걸 볼 줄 아는 상태에서 그날의 어떤 시장의 메인이 되거나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아까 그 제가 가르쳐드렸던 베팅, 그죠? 그 베팅을 잘하게 되면 하루에도 그 뭐 자금력이 좋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뭐냐면 기술력이란 말이에요. 기술력. 이거를 그냥 초보자가 와갖고 금방 될 것 같아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연습 매매를 통해서 보는 눈을 키우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신고가라는 거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들은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면 재료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료가 나온다고 그러면 주가가 다 올라갑니까? 신고가는 뭐예요? 신고가를 쓴다라는 거는 그걸 사는 뭐로 막 사준다는 거예요. 그냥 이 물량을 대놓는 게 아니고 위로 시장가로 계속 사주는 어떤 주체자가 있기 때문에 뭐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밑으로 막 계속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가를 위에 그죠? 시장가로 막 계속 이렇게 사주는 그런 부분을 누구라고 하느냐면 세력이란단 말이에요. 세력. 그러니까 이 신고가를 쓰는 거는 반드시 세력이 존재하고 그죠? 그리고 이 신고가라는 거는 반드시 세력이 존재해야만 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신고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뭐 전부 다 개인들이 뭐 실적이 좋으니까 뭐 다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사준 건 아니냐. 개인이 올릴 수 있는 호가는요. 단 2호가입니다. 절대 개인이 그 이상은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신고가를 쓸 때 물량 한번 들어오는 걸 보란 말이에요. 쿡쿡쿡 이래 막 올라가잖아. 그죠? 그건 결국 뭐냐. 세력이 이 종목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신고가를 쓴다라는 거는 뭐냐면 주가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어떻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우상향. 그러니까 이 신고가는 뭐 과거에 그 보면은 뭐 정식기관 같은 경우는 뭐도 팔아갖고 사라 막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 신고가라는 거는 점점점 더 그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요즘 또 상한가가 달라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을 치면 어때요? 매도의 상한가였고 그죠 전부 다 팔려고 하는데 이제는 상 치고 더 간다니까요. 상 따를 하면 다음 날 최소한 막 5%, 10%를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강한 상한가는 또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는 그런 전략들이 좋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지금 로보티즈는 뭐 관절 이게 로봇은 어때요? 뻣뻣하게 이래 있으면 안 되잖아. 사람과 똑같으려면 어때? 이게 굽어지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 기술력이 뭐 1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보티즈가 어디에서부터 신고가를 쓰기 시작했냐면 여기서부터 신고가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넥스 트레이딩 종목이거든요. 넥스 트레이딩의 종목이 가장 대표적인 패턴이 이거예요. 이런 패턴이 D&D 파마도 이런 패턴이 나오다가 어떻게 점점 올라갔냐면 제가 다음 코너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로보티즈. 자 그다음에 뭐냐면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역시 마찬가지죠. 얘도 지금 신고가를 쓰면서 지금 올라가고 하루 눌림 주면서 하루 10% 넘게 밀고 다음날 20% 이상 25, 6% 이렇게 막 당기는 이런 흐름들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아까 그 로보티즈랑 D&D 파마의 비슷한 점이 뭐냐면 이 차트를 조금 이렇게 싹 당겨서 보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보티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로보티즈의 자리가 요런 자리라고 지금 신고가를 써서 그럼 얘도 지금 신고가를 써서 요런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눌림을 주다가 점점점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 파이널 게임 하면서도 아직도 안 죽었어. 요게 지금 넥스 트레이딩 종목 이 D&D 파마도 넥스 트레이딩 종목이거든요.
로보티즈도 마찬가지거든. 요런 패턴 잘 나온다고. 그러면 아침에 8시에 땡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점을 딱 찍잖아요. 팔 수 있나요? 못 팔아요. 신기하죠, 그죠? 넥스트 리딩 종목은 그런 어떤 점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조는 부분을 만든다. 얘는 지금 대표적으로 비만 치료제, 그죠? 뭐 그런 부분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SAMG 엔트도 얘는 지금 뭐냐면 실적, 그죠? 실적이 좋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놨는데 얘도 지금 역시 뭐냐? 신고가를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항상 그렇거든요. 주가는 이격을 메운다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 이격이 벌어져 있어. 벌어져 있지만 이 이격을 메우느냐? 안 메운다니까. 항상 고가 놀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신고가를 썼는 종목은 과거에는 고가 놀이를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쳐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고가 놀이를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우상향, 우상향 이래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패션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제가 여기서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패션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하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참 대단하죠. 이제 또 황제주가 또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200만 원 넘어가서 액분했죠. 그죠? 아모레퍼시픽도 액분했고 또 100만 원 넘어가니까 지금 삼양식품이 지금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100만 원 넘었으니까 뭐래요? 120만 원 간다, 뭐 130만 원 간다, 그죠? 뭘 자꾸 높여요? 목표가를 높이고 또 뭐 150 간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삼양식품은 뭐냐? 별거 아닙니다. 불당면,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불당면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에서는 너무 인기 짱이야. 뭐 연예인이 한번 먹었나 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주가가 그걸로서 물론 이걸 또 뭐 그렇게 해서 매출이 많이 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100만 원이 넘어서는 어제 120만 원을 찍었거든요. 얘 역시도 뭐냐면 넥스트 트레이딩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호가창을 보면은 좀 슬프게 돼 있긴 해요. 왜? 누가 그 뭐 비싼 주식은 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어디 뭐 팔겠습니까, 그죠? 뭐 한 주, 두 주, 세 주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매도 창에도 뭐 5, 6주 이렇게 되고 여도 뭐 사는 사람도 10주, 20주 막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도 움직임이 보면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뭐 자금 여력이 좀 좋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뭐 참고해서 보는 이런 뭐 전략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지금 지난주에 신고가를 썼던 종목들 제가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우상향을 해 가느냐, 그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지켜보는 그런 전략 나빠 보이지 않고요. 자, 지금 어제 미국 지수 뭐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지금 여러분들 이 지수는 누가 만드는 줄 아십니까? 이 지금 이런 지표, 그죠? 이런 지금 현재 이런 상황, 그죠?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드느냐면은 트럼프 입김에서 트럼프가 기분이 지금 나빠. 지금 보면은 트럼프가 지금 머리 쓰고 있는 거야. 이제 주가를 여기서 이만큼 당겨놨으니까 야, 내가 또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꼬라 박을까, 이걸 좀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한 6월 달이나 뭐 7월 달이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섰다고 해서 마냥 그죠? 막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생각은 조금 주춤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사우디 갔잖아, 그죠? 빈살만 하고 막 그냥 거의 뭐 하오폭류야, 막 엄청 그저 친해. 그래서 막 이 선물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례해서 주는 것 같아요. 아니 선물을 갖다 비행기 한 대를 팍 줬잖아요. 5,600억이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뇌물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랬어요? 나는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우리 국방부에서 받은 걸로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임기가 끝나면 돌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튼 보면 선물이 아주 막 통이 아주 커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미국이 가가지고 이게 결실을 맺은 것만 하더라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위가 아니에요. 뭐 850조다, 뭐 1600조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트럼프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뭐 얘기합니까? 나는 부자야. 나 돈 많아. 나는 뭐 월급도 안 받아.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 이면에 그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내가 막 돈이 많아서 막 이래 폼 잡는 게 아니고요. 부자는 뭐를 아느냐면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해줘야 돼. 부자는 뭘 아느냐면 돈을 버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시장이 지금 이렇게 해서 미국 경제가 안 좋고 막 이렇잖아, 그죠? 걱정하지 마라. 나는 지금 돈을 버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세일즈를 하고 다니면서 지금 얼마나 많이 해서 뭐 800조니, 1000조니, 뭐니, 그죠? 200조니, 뭐 방산이니, 뭐니, 그죠? AI니 뭐 전부 다 지금 다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트럼프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누구도 그 트럼프의 그저 그거를 좀 따라가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아주 IQ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힘든 이 경제를 그죠?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트럼프처럼 착 풀어가지고 사우디를 공략한다라는 건 생각도 못했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어때요? 그 정부는 그 전에는 바이든하고 친했고, 그죠? 이 트럼프가 가장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뒤끝이 있다나 트럼프는 그 전 대통령과 친했던 국가는 아주 관계가 안 좋대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네타냐후는 어때요? 엄맥 기죽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빈살만이 뭐 이렇게 붕붕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튼 뭐 그것도 하나의 사업 수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물론 뭐 오늘의 적이 내일이 동지가 될 수 있고 내일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도 있지만은 여튼 이는 원리를 트럼프는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절대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방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나 나스닥이 지금 뭘 기다린다고 했어요? 트럼프의 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또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해갖고 또 한번 또 쳐박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그러면 역시 우리 시장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장도 지금 보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선이 5월 달도 이제 2주 끝나고 나면은 6월 3일이잖아. 그죠? 이제 6월 3일이 되면은 이제 누군가가 이제 대권 주자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또 다음 주에도 지금 관세 협상하기 위해서 그 협상단이 떠난다고 하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며 지금 또 알래스카 관련한 알래스카가 6월 2일이거든요. 6월 2일 날 알래스카에 이제 참석하라고 했어요.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투자해가지고 이제 이는 그죠? 그런 어떤 시나리오들이 이제 어떻게 펼쳐질 건가.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장 보면은 이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를 기다리고 있느냐면은 시장이 좀 죄송한 말이지만 본 악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주가는 단숨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이클을 탄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만큼 올려놨으면 또 조정을 살짝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왜 조정을 받아야 되느냐?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주가가 이렇게 푹푹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요. 불만이 생기고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주가를 빼고 난리야 이러면서 불만이 쌓이게 되고 폭동이 일어날 수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식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70%가 주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30%만 주식을 하는데도 주가가 떨어져 나가 보세요. 막 난리를 치잖아. 그죠? 그러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그 앞에도 관세 관련해서 트럼프가 뭐 그죠 관세를 100%다 200%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의 어떤 마찰이 있으니까 주가가 빠지니까 투자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니까 그래 맞아 언제쯤 돌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주가를 막 이렇게 푹푹 빼보세요.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보면은 그는 어떤 빌미를 찾고 있다. 투자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빌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잖아요. 주가가 빠지면 당연히 환율이 그래 되고 달러가 그걸 갖다 자꾸 끼워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이렇게 이론적으로 끼워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저는 그런 원리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왜 자꾸 그런 이론에다가 갖다 붙인 거기에다가 목을 메고 내가 골든 크로스 한다고 돈 못 번다고 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고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대응을 그죠? 어떻게 하셔야 될까? 그죠? 이제 뭡니까? 자금을 그죠? 조금 여러분들께서 내가 현금은 좀 요 정도 해놨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약간 조정을 볼 때 요 종목은 그래도 뭐 조정 볼 때 갈 수 있는 거 시장이라는 거는 조정 본다고 전부 다 빠집니까? 아니거든요. 하락할 때 가는 종목 있고 상승할 때 가는 종목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왜 지금 이게 종목이 목이 찼냐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대선주 그만하면 안 된다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대선주들 어떻게 했어요? 엉망진창이 됐잖아. 정책주들도 안 움직이고 또 제가 무슨 종목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주가라는 거는
그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제 신규주들도 어느 정도 이제 목이 찼다. 그럼 목이 찬 건 뭐냐? 이 주가가 움직일 때 썬하게 빵빵 때려줘야 돼.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그랬어. 그럼 반도체가 썬하게 빵빵 해줘야 돼. 그럼 주가가 팍 날아가는 건데 뭐예요? 썬하게 못 가잖아. 좋은 재료에도 아침에 갭 떴다가 퍽 쓰러지고 갭 떴다가 퍽 쓰러지고 그리고 신규 종목들도 어제 뭡니까? 상한가 넣었다 뺐다 막 이러잖아요. 그건 약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력들은 시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시황이 안 좋은데 그럼 그 상한가 뻥뻥 친다고 막 달라들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제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제 방송을 그죠? 자꾸 이제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은 뭐가 열리느냐면 이제 기가 뜰피는 거예요. 예, 기가 뜰피고 뭐 너무 그 이론적인 거에 거기에 목매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포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터진단 말이에요. 포텐이 터진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관심주 이제 넥스틸. 자, 넥스틸은 어떤 종목입니까? 이거는 지금 알래스카 관련해서 물론 그때 뭐 대한고래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뭐 가스가 이래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와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은 뭐냐면 얘도 지금 역시 넥스트레이딩 종목인데 넥스틸, 화성밸브, 하이스틸, 그죠? 동양철강 뭐 많습니다. 뭐 신규 종목에서는 또 한택도 있고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흐름을 알아야 돼. 그 알래스카가 그때는 한택이 움직이고 뭐가 움직였지만 지금은 뭐냐? 이미 조정을 보고 했던 또 이 넥스틸이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술적이나 지금 현재의 흐름, 그룹을 지을 수 있는 지금 보면 넥스틸도 제가 이거 삼성공주 같은 경우도 제가 액침 냉각 유튜브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한번 관심 있게 보라고 했던 자리가 막 요런 자리인데 빵 이래 떠버렸거든요. 이 넥스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런 종목들은 뭐냐면 그날 붙는 넥스트레이딩 종목은 붙는 날 사면 안 돼요. 들고 있어야 돼. 들고 있으면서 빵 뜨는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익 구조를 형성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뭐 하이스틸이나 동양철강이나 지금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림이 아주 예쁘게 돼 있습니다. 뭐 그거 뭐 1,900원 갖고 막 1,200원 간다 1,200원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1,300원에서 쫙 터닝을 하면서 모양을 갖추고 있어. 그러면 지금 시장이 그동안 어떤 형태로 와 있었냐면은 고가 종목, 신규 종목 이런 종목을 지금 한번 싹 시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했잖아, 그죠? 흐름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뭐예요? 또 저가 종목. 이제 거래량을 실으면서.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가장 핵심 키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룹이 형성돼 있다. 그죠? 알래스카라는 그룹이 형성돼 있고 그럼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거래량이 분출해야 된다.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부터 뭐 양봉으로 막 거래량이 그 애들은 거래량이 보통 얼마가 돼야 되느냐면은 한 1억만 주 터져야 돼요. 예, 그 정도 터지면 아침에 그냥 막 갑자기 막 2천만 주, 3천만 주 막 꽉 그죠? 한 30분 만에 거래량이 그래 터지고 그죠? 막 시간이 가면서 계속 거래량이 터진다. 이러면은 그거는 스타트를 끊는 거예요.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막 이거 막 기술적으로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재건도 뭐예요? 들고 있어야 된다. 알래스카 관련한 종목도 뭐예요? 들고 있는 종목이 있고 붙을 때 하는 종목이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을 때 하는 거는 뭐예요? 거래량이 분출하는 거. 2천만 주, 3천만 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주 뭐 이렇게 그런 미만에 있는 종목들은 좀 들고 있는 게 좋죠. 그죠? 그리고 자, 이 BHI인데 얘가 실적이 좋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해갖고 이 상승을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BHI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지금 두 개가 지금 딱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BHI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쓰고 난 이후부터 그럼 이게 얘가 이제 이렇게 처박을까요? 얘가 지금 여기서 상한가를 갈 듯이 4만 원을 찍고 금요일 날 보면은 이러다 갑자기 3만 6천 원까지 팍 밀었거든요. 그런 패턴이 뭐냐면은 전형적인 세력들이 뭡니까? 개미들을 확 털어내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날 개인들이 막 3만 8천 원, 3만 9천 원, 그 이제 상한가를 갈 거라고 막 다다다다다 이 분봉을 보면 붙어 있어. 그럼 그 붙어 있는데 항상 이 심리라는 거는 주가가 시간이 다 돼갈 때, 예를 들어서 3시 20분에 이게 시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뭡니까? 종가 그 뭡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되면은 3시에서 3시 15분 정도 되면 어때요? 심리가 어때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날은 뭐 신용을 쓴 사람도 있고 미술을 쓴 사람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럼 38,000원, 39,000원에서 바등바등 이래 있다가 누군가가 하나 물량을 탁 던지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투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투매를 개인들이 유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있던 거를 세력들이 투매를 딱 유도하면은 저절로 물량이 어떻게 해요? 그 38,000원, 39,000원에 있던 물량들과 그 위에 뭐 4만 원 이래 대놨던 물량들이 미친 듯이 막 밑으로 던진다고. 그러면 그 매물대가 어떻게 되느냐면 좀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다. 그걸 오히려 역이용해야 거기서 팍 잡아가지고 팍 당기면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고 지금 보면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신고가 썼지요. 아까 제가 오늘 특징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요건 뭐예요? 5일선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차분히 그죠? 보는 그런 전략 나빠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MSC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음식료인데 제가 왜 가져왔느냐면은 삼양식품 있잖아. 불당면. 그죠? 개한테 뭐 공급하고 뭐 불당면을 만드는데 무엇이 또 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MSC가 삼양식품하고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니까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양식품이 더 가면 더 가는 거고 삼양식품이 조정 보면 조정 보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PIM 같은 경우는 요거는 스마트링 뭐 공급 계약 이런 부분인데 지금 요거는 왜 제가 이렇게 가져왔냐면은 여러분들 또 밑에 있잖아, 그죠? 바닥에서 있는 종목들 이런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리스크가 덜하고 그러나 이것이 막 퍽퍽퍽 이래 날아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요런 애들도 다 밑에서 이렇게 좀 수작업을 좀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흘러가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왜 이 주식을 계속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이 주식을 계속합니까?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지 못하고, 그죠? 그거 왜 그러냐면은 이 주식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답을 다 알아. 그럼 답을 다 알면 재미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이 주식도 우리가 앞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월요일은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될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분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그죠? 그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월요일 날.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과 주말에 그죠? 여러분들께서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 가서 뭐 하느님한테 기도를 하시든 부처님 앞에 기도를 하시든 그죠? 뭐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시든 마음속으로 많이 한번 빌어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